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임훈입니다. 제가 오늘 페이퍼 리뷰로 준비한 논문은 CSI라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의 방법론을 제시한 Novelty Detection via Contrastive Learning on Distributionally Shifted Instance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해당 논문은 Novelty Detection 혹은 OOD Detection의 이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으로 Contrastive Learning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목차입니다. 해당 논문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간단한 오버뷰를 말씀드릴 예정이고, 백그라운드 그리고 릴레이티드 억스에 이어서 방법론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실험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해당 논문에 관련된 이제 오버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CSI라는 방법론을 OOD 디텍션과 관련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자들은 이제 심클리어, 이제 기존에 나왔던 비주얼 콘트라스티브 러닝의 방법론인 심클리어 연구를 탐구를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모티베이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클리어 연구의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로테이션과 같은 하드 어그먼테이션을 사용할 경우 콘트라스티브 러닝의 성능을 저하시킴을 이제 발견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들은 이 하드 어그먼테이션이 오히려 OOD 디텍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으며, 하드 어그먼테이션을 고의로 적용을 하여서 기존의 원래 인 디스트리뷰션을 샘플을 디스트리뷰션 시프팅 어그먼테이션 샘플로 만들어서 네거티브로 샘플로 간주를 하며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한다고 이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은 인 디스트리뷰션과는 가깝도록, 그리고 하드 어그먼테이션을 적용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팅 샘플과는 멀리 하도록 하여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위해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싱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어그먼테이션을 적용을 한 경우 이 두 어그먼테이션이 가깝도록,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인스턴스와는 멀도록 학습하는 것이 기존의 싱클리어였습니다. 하지만 CSI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기존의 심클리어랑 동일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어그먼테이션을 적용한 경우에는 포지티브 페어로, 그리고 이렇게 하드 어그먼테이션을 적용한 페어끼리는 네거티브로 해서 이제 가깝도록 그리고 멀도록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태스크가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이기 때문에 먼저 이 out of distribution, 그러니까 OOD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ut of distribution, 그러니까 OOD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셋을 in distribution으로 간주를 하고 해당 데이터셋의 분포에 해당하지 않는 분포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분포의 데이터를 out of distribution 혹은 OOD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그러니까 OOD detection은 인 디스트리뷰션으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킨 뒤에 인퍼런스 단계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에 벗어나는 데이터를 걸러내고 탐지하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기존의 클래시파이케이션 네트워크, 그러니까 단순한 분류 모델은 인 디스트리뷰션의 클래스별 컨피던스만을 예측을 할 뿐, 해당 데이터가 인 디스트리뷰션인지 혹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며 단순한 방법으로 걸러내기 힘든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강아지 사진을 갖고 있는 인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 사진들이 인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런데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 그러니까 인 디스트리뷰션 이 강아지 사진들로 학습을 한 뒤에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이 자동차 사진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분류 모델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완전히 다른 분포의 사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프트맥스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인 디스트리뷰션 클래스의 컨피던스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따라서 기존의 분류 모델로는 이 자동차 사진을 쉽게 걸러내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으며, 이제 고유의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사한 태스크로
어노멀리 디텍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사실 OOD 디텍션과 어노멀리 디텍션은 그 분류가 애매하기 때문에 명확히 나누기는 힘들지만 조금 비정상 샘플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에 따라서 두 개를 조금 나눠보면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은 이제 in distribution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분포에 혹은 완전히 다른 도메인에 이제 데이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in distribution이 강아지라면 이 자동차 혹은 예를 들어 뭐 건물, 비행기 이런 것들이 out of distribution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anomaly detection 혹은 novelty detection은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in distribution으로 학습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유사하거나 혹은 변형이 되었거나 혹은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비슷한 도메인의 사진을 어노멀리라고 간주를 하고 이를 탐지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OOD 디텍션은 완전히 다른 도메인이 들어올 때 디텍션을 하는 태스크고 어노멀리 디텍션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새로 생겼거나 혹은 변형이 되었던 사진을 찾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콘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콘트라스티브 러닝이란 라벨이 없는 경우 비지도 방식으로 데이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풋 데이터 간의 비교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으로 학습된 표현 공간상에서,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 공간상에서 비슷한 데이터끼리는 가깝게, 다른 데이터는 멀게 존재하도록 표현 공간을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퍼스티브 페어, 그러니까 가까운 것들 혹은 유사한 것들끼리는 가깝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 네거티브 페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와는 이렇게 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은 콘트라스티브 러닝의 하나의 예시로 이제 방법론에 따라서 메모리 뱅크나 EMA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포지티브 페어,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 페어, 언라벨 페어로 하는 방법론도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관련된 연구를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OOD 디텍션 태스크를 다룬 최초의 논문인 A Baseline for Detecting Misclassified and Out of Distribution Example in Neural Network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OOD 디텍션에 대한 문제 정의와 평가 방법 등을 제시를 하면서 간단한 abnormality 모듈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컨트리뷰션으로 맥시멈 스포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사용을 하여서 OOD와 인디스트리뷰션을 판별을 합니다. OOD의 경우에는 특정 클래스에 속하지 않으므로 맥시멈 소프트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일정 스레스 홀드를 넘기지 못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론을 통해서 OOD 디텍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인디스트리뷰션 사진을 이제 인퍼런스 할 때 이렇게 해당 클래스에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레스홀드를 넘길 경우 인디스트리뷰션으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자동차 사진이 인퍼런스 단계에 들어올 경우 OOD에는 이러한 클래스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맥시멈 소프트맥스 밸류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레스홀드를 넘지 못하고 이런 스레스홀드를 넘지 못하는 경우 OOD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논문은 오딘이라는 제목의 방법론을 소개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학습이 끝난 모델에 대해 어떠한 추가 학습 없이 OOD 샘플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컨트리뷰션은 두 개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템퍼런처 스케일링과 인풋 프리프로세싱입니다. 이제 템퍼러처 프리프로세싱은 힌튼 교수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제안된 방법입니다. 인퍼런스 단계에서 인퍼런스 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스코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 로짓들을 t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t를 나눠주게 되면 OD 샘플과 그다음에 인 디스트리뷰션 샘플 간의 소프트맥스 스코어를 더 멀어지게 해주는 이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의 예시를 보시면 왼쪽은 기존이고 오른쪽이 스케일링 후입니다. 기존에는 상당히 겹쳐 있던 것에 달리 스케일링 후에는 인 디스트리뷰션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명확히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input preprocessing입니다. adversarial attack의 시초가 된 논문에서 제안한 fast gradient science 메소드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전파를 통해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과 반대로 로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극소량의 perturbation을 얻게 됩니다. 이를 인풋에 더해줌으로써 트루 라벨에 대한 소프트맥스 스코어를 낮춰주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인풋에서 극소량의 perturbation을 빼줌으로써 인풋에 대한 소프트맥스의 스코어를 높여주어서 OOD와 in distribution을 분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OD의 핵심은 in distribution과 out of distribution의 소프트맥스 스코어의 분포를 명확히 나눠서 이제 OOD 디텍션을 수행하는 이제 태스크 방법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related works는 simclear라는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라벨 없이 데이터로만 데이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메모리 뱅크와 같은 특별한 구조 없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가능케 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심클리어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동일한 이미지, 다르게 어그먼티드 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최대한 가깝도록 잘못되었죠. 네거티브 페어가 아니라 포지티브 페어. 반대로 샘플 이미지와는 배치 내 나머지 이미지들 간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최대한 멀도록, 이것도 잘못되었죠. 네거티브 페어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이 방법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제가 이따 주로 설명드릴 CSI 논문은 이 싱클리어로부터 영감을 얻고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말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강아지 데이터 인스턴스에 대해서 어그먼테이션을 진행을 해서 두 이미지로부터 CNN을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이 최종 리프레젠테이션은 서로 동일한 이미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깝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다른 데이터에서 나온 리프레젠테이션과는 이렇게 멀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 이 심클리어의 이제 주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심클리어에서는 어그먼테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그먼테이션 패밀리를 사용을 했을 때 더 나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로테이션을 포함한 일부 어그먼테이션은 되려 성능을 떨어진다라고 결론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일부 이렇게 크롭 컬러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 이렇게 로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혹은 소벨과 로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굉장히 성능이 좋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CSI 이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하여서 이런 어그먼테이션이 OOD 디텍션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최근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의 성공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파워를 오오 디텍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OOD를 탐지를 하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그리고 학습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코어 펑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방법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해당 CS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드 어그먼테이션을 적용한 것에 네거티브 페어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간단한 어그먼테이션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해가지고 포지티브 페어와는 가깝도록, 그 다음에 네거티브 페어와는 멀도록 학습하는 것이 해당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심클리어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오오 디텍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클리어에서 성능을 저해한다고 했던 어그먼테이션들을 네거티브 샘플로 활용을 해서 이제 오오 디텍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그먼테이션 패밀리, 그러니까 성능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바꾸는 이런 어그먼테이션들을 디스트리뷰션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 S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을 만들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인 디스트리뷰션과는 가깝도록 이렇게 고의로 만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과는 멀도록 학습하는 것이 이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논문은 심클리어의 어그먼테이션에 관련된 연구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특정 어그먼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해당 어그먼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키 아이디어를 보시면 특정 어그먼테이션이 적용된 데이터는 네거티브로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적용을 해서 오호 디텍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해당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은 K개의 각기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그먼테이드 샘플을 포지티브로 간주하는 심클리어와는 달리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된 샘플일 경우 네거티브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 어그먼테이션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OOD 샘플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샘플을 이제 in distribution에서 OOD distribution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distributionally shifted sample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당 이미지가 이러한 배치에 있는 이미지일 경우, 그러니까 in distribution sample이겠죠. 여기 이 set S에서 이 i를 제외한 이 set S에서 나온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할 경우 해당 이미지를 해당 인스턴스를 distributionally shifted sample로 간주를 하고 이를 OOD 샘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네거티브 페어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에서는 이제 in distribution과는 가깝도록 그 다음에 distributional shifted sample과는 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contrasting shifted instances 로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심클리어 구조와 그 로스 펑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드 어그먼테이션을 통해 얻어진 이 디스트리뷰셔널리 시프티드 샘플을 네거티브 샘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로스 펑션을 보시면 이제 배치 사이즈에서 이 패밀리를 적용을 한 경우 이제 S가 그 아까 셋 S에서 적용을 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로스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Classifying Shifted Instance입니다. 이는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로 이 shifted sample 그러니까 in distribution에서 하드 어그먼테이션을 적용하여 OOD로 바뀐 이 shifted sample을 구별하는 것을 조금 더 용이하기 위해 보조 로스 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코더에서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를 하여서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클래시파이션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X에 대해서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이 가해졌는지를 맞추게 수행하는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제 CSI의 목적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 distribution과 OOD를 이제 서로 멀리하게 하는 콘트라스티브 로스와 그 다음에 OOD를 조금 더 식별하기 도와주도록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i를 포함해서 k개의 서로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포함하는 set s를 정의를 하면서 이 어그먼티드 샘플을 포지티브로 고려하는 심클리어와는 달리 CSI는 이 어그멘테이션이 i를 제외한 나머지 s로부터 왔을 경우 그것들을 네거티브 샘플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이때 디스트리뷰셔널 시프티드 샘플들을 OOD로 간주를 하고 인 디스트리뷰션 샘플과 OOD 샘플을 서로 구분하는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클래시파이케이션 로스는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한 로스로 주어진 X에 대해서 어떤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이 가해졌는지를 맞추는 옥실러리 태스크로 이 OOD를 조금 더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두 로스 텀은 이렇게 더해지게 되고 이 람다 값은 이 실험 전체 통틀어 1의 값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 S로 정의할 것인가? 이제 저자들은 바닐라 심클리어를 활용해서 각 트랜스포메이션의 오오디니스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오디니스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저자들은 두 개의 오오 디텍션의 스코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 S를 정의하기 위한 오오디니스 측정용.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스트 단계에서 오오 디텍션을 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좀 뒤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오오 디텍션 스코어 그러니까 오오디니스 측정용은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네거티브 샘플을 만들지만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할지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심클리어 레프레젠테이션의 피처들을 이용을 해서 각 트랜스포메이션별 오오디니스를 측정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되는 피처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코사인 시밀러리티 with nearest neighbor입니다.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서 한 인스턴스에 이제 가장 가까운 네이버들 간의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입니다. 정상 샘플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샘플과의 코사인 유사도가 1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이제 크지 않고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과정에서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면에 OD 샘플들의 경우에는 그 값의 분포가 훨씬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OD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지도록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norm of the representation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기는 in distribution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놈이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OD일수록 놈이 이제 작게 되어서 이 두 개의 피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오오디닉스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이제 위 두 피처를 혼합하여서 디텍션 스코어를 정의를 하면서 이를 이용한 AROC가 가장 높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프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오디니스가 높은 그러니까 해당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한 샘플이 OOD가 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찾기 위해서 이 두 피처를 사용하게 되며 오디니스가 가장 높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두 개의 피처가 굉장히 낮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인 디스트리뷰션과 구별을 하기가 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AURFC가 가장 높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시프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로테이트가 가장 높은 오디니스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실험에서는 이 로테이트를 기준으로 이제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로테이트 혹은 이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에 이제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맞는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이제 약간의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의를 하고 있는 디텍션 스코어는 이제 OO 디텍션을 위한 용어로 CSI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스코어로 두 개의 추가적인 스코어를 정의를 한 뒤에 이를 혼합해서 최종 스코어를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관련된 스코어, 그 다음에는 클래시파이케이션 로스로 이 두 스코어로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최종적인 CSI 스코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익스텐션으로 인 디스트리뷰션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클리어라는 이제 방법론을 함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라벨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클래시파이케이션의 컨피던스를 높일 수 있는 이 컨피던스 캘리브레이티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이제 X가 인 디스트리뷰션인 경우 예측 정확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슈퍼바이즈드 클리어는 심클리어와의 슈퍼바이즈드 익스텐션으로 각 샘플을 인스턴스 와이즈가 아닌 클래스 와이즈로 대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클래스에 속한 샘플들은 포지티브로 놔두고 다른 클래스에 속한 샘플들을 네거티브로 두는 것이 이제 이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네트워크의 학습이 끝난 후에 이 슈퍼바이즈 클리어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대해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해당 방법론의 주요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트리뷰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심클리어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어그먼테이션 패밀리를 되려 OOD 디텍션을 이용을 하고 있고 해당 패밀리들을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 S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클리어의 조합은 그대로 하되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 S로부터 어그먼티된 네거티브 경우 네거티브 페어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콘트라스티브 로스와 함께 해당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 맞추는 클래시파이케이션 로스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슈퍼바이즈 클리어와 OOD 스코어를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보시면 모든 실험에서는 동일하게 프리트레인된 레슨의 18을 인코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은 포지티브 페어에서는 이제 심클리어와 동일한 어그먼테이션을 적용을 하고 있고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으로는 0도, 90도, 180도, 270도의 랜덤 로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시파10, 시파100, 그리고 이미지넷 30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시파100의 경우에는 이제 20개 슈퍼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원 클래스 OOD 디텍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내에 한 클래스만 인 디스트리뷰션으로 학습을 한 뒤에 나머지 클래스를 OOD 디텍션으로 수행을 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시파10에서 대해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시파100이나 이미지넷 30 역시도 가장 좋은 성능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실험 결과는 멀티클래스 OOD 디텍션입니다. 멀티클래스를 갖는 하나의 데이터셋을 인 디스트리뷰션으로 학습을 한 뒤에 다른 데이터셋을 OOD 디텍션으로 수행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시파10을 인 디스트리뷰션으로 학습을 한 뒤에 이제 나머지 데이터셋을 OOD로 간주한 이제 경우에 이제 실험 결과로 이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아니 모든 부분에서 가장 좋은 성능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이미지넷 30을 인 디스트리뷰션으로 한 경우 나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OOD 디텍션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보시면 모든 경우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를 해보면 해당 CSI (Contrasting Shifted Instance의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에서는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한 OOD 디텍션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클리어 연구에서 로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트와 같은 하드 어그먼테이션이 OOD 디텍션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로테이트와 같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를 한 뒤에 인 디스트리뷰션을 디스트리뷰셔널리 시프팅하여 OOD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심클리어의 학습 방법처럼 포지티브 페어와는 가깝도록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셔널리 시프팅된 OOD와는 멀도록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과 OOD 디텍션을 위해서 두 개의 디텍션 스코어를 정의를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싱클리어 리프레젠테이션의 피처를 사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OOD니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OD니스를 이용을 해서 높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코어는 CSI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디텍션을 위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 원 클래스 OO 디텍션과 멀티 클래스 OO 디텍션 부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로 이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